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100억을 만들자 미주백입니다. 오늘은 25년 10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미주백 어머니 계좌 10월 3주차 주간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어머니 배당 주식 일주일 동안 등락을 살펴보면 TQQQ 2.25% 상승, GPIQ 0.58% 상승, GPIX 0.41%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평가금 362만원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총 평가액은 1억 4,92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주식만 수익률 35.64%이고요. 수익금 3,920만원, 배당금 1,960만원 포함하면 수익률 53.46%, 누적 수익은 5,880만원입니다. 차트 보시면 현재 수익률 최고점 찍었습니다. 현재 수익률 35.64%이네요. 11월 초에 사촌 동생이 결혼식이 있어서 어머니 모시고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때 배당금 전달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은퇴 자금으로 5억 원이 주어졌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돈으로 뭘 하시겠어요? 지금부터요, 37년 경력의 베테랑 은행 지점장이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내렸던 단 한 번의 결정, 그 결정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왔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준서 씨입니다. 37년간의 긴 은행원 생활을 막 끝내고 인생 2막을 앞둔 분이었죠. 그의 손에는 5억 원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정말 악착같이 모은 돈이죠. 이 돈은 물론 든든한 버팀목이었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게 했습니다. 이 큰 돈을 그냥 통장에 썩힐 수는 없는데 뭔가 더 큰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압박감 같은 거였죠.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바로 창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던 아이템, 그게 바로 편의점이었습니다. 네, 그가 선택한 꿈은 편의점 사장님이 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정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 뒤에 어떤 현실이 숨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시작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말 그대로 대성공을 거뒀어요. 첫 6개월 동안 월 평균 순수익이 무려 850만 원. 이건 은행 지점장 시절 월급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뭔가 좀 이상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월 600만 원은 안정적으로 벌 수 있다고 약속했는데 현실은요? 온갖 비용을 다 제하고 나면 많은 점주님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약속의 4분의 1도 안 되는 150만 원 미만인 경우가 허다했다는 겁니다. 이 차이 엄청나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편의점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서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년 수천 개씩 새로운 가게가 생겨나니까 어제까지는 우리 가게만 있던 골목이 순식간에 편의점 전쟁터로 변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실제 가게의 장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한 달 총 매출이 6천만 원? 와, 겉보기엔 엄청나죠?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본사에 줄 돈 떼고 24시간 알바비 주고 월세 내고 나면 점주 손에 남는 돈이 얼마라고요? 네, 40만 원.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수익의 착시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에 박준서 씨가 편의점 가게를 열지 않고 그 5억 원으로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편의점 창업 대신에 그 돈을 시장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사업에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은퇴 자금을 굴리는 전혀 다른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이 4% 룰이라는 겁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주 유명한 은퇴 전략이죠. 개념은 간단해요. 첫 해에 내 전체 은퇴 자금의 4%만 꺼내서 생활비로 쓰고 그 다음 해부터는 물가가 오른 만큼만 인출액을 살짝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원금은 시장에서 계속 불어날 시간을 벌면서 나는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자, 박준서 씨의 5억 원에 이걸 한번 적용해 볼까요? 첫 해에 4%니까 2천만 원을 생활비로 인출합니다. 그럼 남은 4억 8천만 원은요? 이걸 주식 60%, 채권 40% 정도로 잘 나눠서 투자해 두는 겁니다.
어때요? 매일 가계 걱정하는 스트레스 없이도 매년 예측 가능한 돈이 들어오고 남은 돈은 장기적으로 불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안전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럼 이번엔 스펙트럼의 정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극단적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초고수익을 노리는 아주 공격적인 길은 어떨까요? 안전보다는 인생 역전, 한 방을 노리는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통 찾는 게 바로 TQQQ 같은 레버리지 ETF입니다. 시장이 1% 오르면 나는 3% 수익을 내는 뭐랄까 아주 화끈한 상품이죠. 말 그대로 대박 아니면 쪽박인 겁니다. 만약에 운이 좋아서 성공만 한다면요? 와, 연평균 38%라니 이건 뭐 다른 어떤 투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하지만 말이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손실률이 마이너스 99%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5억 원이 순식간에 5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극단적인 투자의 세계를 잠깐 보고 왔는데요. 이제 다시 박준서 씨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편의점 사업은 과연 어떻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그의 꿈이 무너지는 데는 18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박을 터뜨린 지 불과 7개월 만에 같은 건물에 경쟁 편의점이 들어옵니다. 매출이 바로 25%가 깎여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2달 뒤에 200m 앞에 또 하나가 생기고 심지어 가게 앞은 대규모 도로 공사로 막혀버립니다. 이건 뭐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결과는요? 끔찍했습니다. 은퇴자금 5억 원 중에서 2억 5천만 원이 그대로 증발했고요. 거기에 추가로 8천만 원의 빚까지 생겼습니다. 수익은커녕 평생 모은 돈의 절반 이상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처참한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그가 이 뼈아픈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들입니다. 은행 잘 안다고 편의점 장사를 잘하는 건 아니었고, 독점 상권이라고 믿었던 곳은 하루아침에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걸 몰랐죠.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가 닥쳤을 때 버틸 수 있는 예비 자금이 없었다는 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이 마지막 한마디가 정말 가슴을 울리네요. 은퇴 자금으로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여러분은 공격적인 사업과 안정적인 투자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균형점을 신중하게 찾는 것, 그게 아마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